안녕하십니까. 고고TV 영영입니다. 12월 16일 오후 11시 10분인데요. 밤 11시 10분입니다. 아마 편집이 끝나면은 새벽에 올릴 텐데요. 제가 웬만하면 하루에 3개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영상하는 작업이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대단히 힘들어요. 근래에는 윤석열의 무지몽매함과 자충우돌을 보면서 저는 보수 진영의 대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힘든데요. 고고TV를 과거부터 보신 분들이 고고TV한테 빨갱이냐, 왜 윤석열을 일단은 대통령 당선시켜야지 이재명 편을 드느냐, 그런 말들을 꽤 하죠. 그런 댓글 싹 지워버립니다. 탈퇴시켜버립니다. 고고TV는 이재명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완벽하게 물리치기 위해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윤석열 리스크는 어마어마해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경선 과정에서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 사태는 암초가 아니라 바위와 같이 나타났어요.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앞뒤 전후를 보지 말고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은 역시 검사였고 검찰총장이었다. 국민을 피의자로 보는 또는 피의자로 보는 인식이 있고 또 특유의 권력 의식이 있어요. 윤석열한테는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문재인은 치는 거는 맞는데 이걸 전부 다 물론 진영 논리가 맞죠. 우리도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문재인한테 당했다는 피해 의식이 있고 좌파들의 공격에 당했다는 피해 의식이 있어요. 물론 좌파들도 과거에 이명박 전에 또는 김대중 전에 우파 보수한테 당했다는 건 철천지 원한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최악의 대통령을 뽑는다. 선거라는 것이 최선을 뽑는 게 맞죠. 근데 최선이 안 나오니 차선을 뽑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최악을 뽑지 말고 차악이라도 뽑자. 이제 그까지 들어가죠.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둘 다 최악이에요. 이재명하고 윤석열이가 보수의 입장에서도 봐서. 그러니까 최악의 대통령이 뽑힙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이 되든 최악이고 윤석열이 되든 최악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둘 다 핵심 지지 세력이 25%뿐이 없어요. 그들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에요. 전체 대한민국을 찬란하고 영화롭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둘 다. 이재명이란 최악의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은 지금은 요술로서 조삼모사식으로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양도세도 1년 유예하고 그죠? 또 경제 성장을 이루고 친기업 프렌들리로 가겠다 그러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건 다 없어지고 악마의 행정이 펼쳐질 겁니다. 왜? 이재명은 충분히 자기를 방어하고 비루하고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고 깊이 있는 역사인식이나 철학이나 사회인식이 없기 때문에 180석 내지 200석이라는 민주당 계열의 의석을 갖고 완벽한 중상층을 죽이는 독재로 들어갈 것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되면은 윤석열은 국정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사회적인 소통 방법도 모릅니다. 오로지 검사로서의 투쟁뿐이 없어요. 검사는 뭐죠? 1인 지상 만인 지하. 그죠? 대통령의 명령만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할 수가 있다. 대통령만이 임기 내에 내외한의 죄를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윤석열이 따라다니는 윤캠프와 대깨윤들은 썩은 정치인이고 실패한 정치인이고 권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권력 해바라기 형들에서 국민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 수 없이 지금 김종인과 이준석이 전략과 전술을 하고 구사하면서 도와주려고 해도 윤석열 자체가 그 특권 의식과 나는 극우와
쓰레기 보수 우파와 TK의 나이 드신 분들을 지지를 받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그게 이번에 김건희의 사과 사건이에요. 모든 언론과 하다못해 제가 그렇게 비하하는 폄하하는 쓰레기 TV조선과 채널A에 나오는 늘스그레한 것들 그런 평론가들도 우파 쓰레기 평론가들도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끊고 넘어가야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러는데 사과할 마음이 지금 전혀 없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죠. 그렇죠. 최악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몰라요. 이재명이 될지 윤석열이 될지. 결국엔 고고TV는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순정파인 윤석열을 지지할 거예요. 한 달만 지지하면 돼. 솔직히. 앞으로 82, 3일뿐이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 지금 국힘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너무 가짜고 너무 처참해요. 저는. 이 국힘 윤캠프 선대위에서 김종인의 말이 지금 안 먹히고 있고 이준석의 말이 안 먹히고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윤핵관들은 잠수하고 다 뒤에서 공작을 하고 있고 윤석열은 앞에서는 난 이준석을 존경한다, 친하다, 감정이 없다. 김종인의 말을 듣겠다 이러지만은 안 듣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종인 씨 같은 경우 난 몰라. 응? 그건 대통령 후보의 마음이지 대통령 후보가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과할지는 내가 간섭할 게 아니야. 왜 영부인을 대통령의 부인을 될 사람 같고 그렇게 가혹하게 검증하는지 나도 이상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죠. 벌써 김종인 씨는 저거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야. 저거 골치 아파야. 이렇게 되는 거. 이준석이는 그때그때 말이 바꾸죠.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의 와이프인 김건희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력과 경력을 뻥튀기 한 게 있다면은 그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마누라 영부인을 자격을 문제 삼는다면은 이재명이는 뭐 정과 사범이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러다가 역풍을 맞죠 이준석도. 그 네이버 댓글 들어가보면 다 알아. 난리 났어요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과 정의는 뭐냐? 문재인과 똑같다. 조국이하고 똑같다. 이 논리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그런데 이준석이 오늘 아침에는 이거를 12월 16일 지금 뭐 오후 11시 25분인데 오전에는 윤석열이가 사과할 건 사과하고 정리하는 게 맞다 하다가 또 오후에 와가지고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런 말을 하죠. 왜? 하루 종일 윤석열이가 사과는 팩트 체크 해보고 하겠다. 공식 사과가 어디 있고 비공식 사과가 어디 있냐? 이럴수록 윤석열은 날아가기 시작한다. 오늘 여론조사가 2개 발표했죠. SBS 하나 하고 또 코리아 리서치인가 어디서 하나 했는데 SBS에서 발표한 게 이재명 지지율이 드디어 윤석열보다 2%가 높게 나오죠. 뭐 둘 다 30%대야. 초중반이야. 그죠? 다음 주면 급락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코리아 리서치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한 4, 5%가 높게 나오죠. 그죠? 대꾸복구 지금 들쑥날쑥해요. 다음 주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급락이 들어가요. 중도와 2030은 이탈이 시작됐어요. 그거는 저는 직관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 윤석열을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해요. 선대위에서. 윤핵관들, 강성 우파들이 들어가고 유튜브 세력 들어가고 그들이 윤꼬봉들만 윤석열한테 아부를 떨면서 사과하면 안 된다. 해도 나중에 팩트 체크하고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합리적인 보수나 계획적인 보수나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고 선거를 대선을 많이 해본 진짜 참모들, 참보수들, 찐보수들은 이건 단번에 사과하고 수도 없이 사과하면서 이 허들을 넘어야 한다 하는데도 윤석열은 그 말을 지금 안 듣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재원, 이수정 이런 애를 갖다가 자꾸 말하죠. 그죠? 김재원, 이수정, 김병준 그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윤석열 당선에. 이수정이는 정치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정치 못해요. 보세요 나중에. 그런데 선대위의 핵관, 핵심 관계자 이게 윤석열의 윤핵관들이죠. 제가 방송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신문에 안 난 내용은 방송 안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세상의 풍문을 듣기 위해서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만나고 왔어요. 사람들 여러 명을. 한 3팀 만났어요. 토요일부터 못 만나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선대위 윤핵관들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 안 한다. 검토 발표 안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김재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허위 경력이 이것이 말이지 김건희가 정치적으로 흥분이 되어 있고 초조해서 하는 것인데 상습이 아니고 부주의한 것이다. 김건희의 허위 경력에 대해서. 그건 상습적이에요. 제가 봐도. 김건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좋은 대학이 안 나오고 유복한 가정에 돈이 많은 집안에 태어나서 상류층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실력도 딸렸다. 학력도 딸렸다. 학위도 딸렸다. 좋은 고등학교 다녔고 좋은 대학교 다녔고 그죠? 그러니까 학력 세탁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력서를 자기가 뿌리고 시간 강사하고 뭐 겸임 교수 뭐 하고 뭐 교사하고 이럴 적에 학력을 다 부풀린 거예요. 그게 비도덕과 비윤리, 도덕과 윤리성이 나오는 거죠. 교육계에서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핵심이고 우리가 조국을 공격할 적에 문재인을 가져갈 적에 도덕과 윤리를 문제 삼았죠. 그거 TV뿐이 말 안 했어. 그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윤리를 갖다 탈탈 털어버렸다. 비인륜적이다 그랬죠, 제가. 인간의 가치를 밟은 게 문재인이었다. 그러면은 그대로 윤석열한테 지금 그게 나오는 거야, 그 모습이. 중도 2030 합리적 보수는 대단히 혼란에 들어가고 2030들은 공정을 갖다가 돌려달라 그러기 때문에 2030은 윤석열 지지를 급격히 처리하기 시작할 것이다. 김재원 같은 경우가 상습이 아니고 부주의한 거니까 사과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선대위에서 조직을 이 김건희에 대한 가동을 시켜야 된다. 김건희 좀 세 개를 한다 그러죠. 새 조직을. 근데 김건희도 보니까 격정적이에요. 윤석열도 격정적이고 제가 보니까 성격이 그 목소리 딱 들어보면 알아요. 김건희 목소리 메타버스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합리적인 수행원인이나 전략 참모들을 안 두려 그런다는 게 문제예요. 윤석열 밑에 있는 윤핵관들이 다 꼴통들이고 꼰수기 정도가 아니야. 권력지향, 권력 해바라기 성이고 나라가 어떻고 국가가 어떻고 보수의 승리를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니야. 권력욕이 충만한 애들 거기 들어가서 실패한 애들, 구정치인들. 그러면 김건희한테 세우려면은 진짜 괜찮은 찐보수 선거도 해보고 대선도 뛰어보고 또 대선 후보 영부인의 수행 비서를 해본 그런 사람을 붙여야 되는데 그 이명박이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에서 움직이는 건 맞죠. 그러면은 김진태 같은 경우나 또는 지금 국힘에서 뭐라 그래요? 그 이재명의 아들의 도박건,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다. 그 실정 위반으로 가면 돼요. 그 공격해가지고 김건희 사건이 덮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의 아들이 그 김재원이 그러잖아요. 이재명 아들 도박을 500만 원 정도 했다 그러잖아요. 5, 600만 원. 근데 김재원은 한 1억 이상의 판돈이 있었다. 그 500만 원씩만 몇십 번 하면 1억 떼죠. 그 원래 그거 도박판 잡을 적에 나는 500만 원만 가지고 했는데 그죠? 한 30번 치고받고 하면은 그게 몇 억 가지고 한 거야, 개인이.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는 안 돼요. 이재명이 평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의 아들이 그 29살짜리가 뭐 마사지, 성매매업소 뭐 그 댓글도 달고 아이 갔더니 어쩌저쩌다. 이재명을 공격하고 김혜경을 공격하면 돼요. 근데 이재명 건 다 나왔어. 그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저질스러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안 변해요. 대통령 부인하고 이 아들하고 맞잡이가 아니에요. 그죠?
부부는 일심동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극우들이나 우파 유튜버들이나 막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을 공격하면은 정권을 찾아오려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아들을 그 도박 사건이나 마사지 그 이상은 말 안 할게요. 그런 거를 공격해 가지고는 여론 안 바뀌어요. 우리가 역풍을 당해요. 부모 가진 자식들이 자식 가진 부모가 세상에 세고 셌어. 자식 우리가 부모 가졌는데 자식이 속안 쓰기는 자식이 어디 있어? 이재명 편드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국힘은 프레임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프레임에서 국힘은 윤석열이가 전략과 전술과 정치력과 정치적 판단력이 없었으므로 윤석열은 프레임 전략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오늘 현재까지. 그래 국힘 애들이 김건희를 통해서 부정적인 인식 프레임을 갖고 들어왔다. 프레임을 멈춰라. 인신공격을 멈춰라. 마녀사냥을 멈춰라. 그죠? 그걸 왜 멈춰? 내가 보수라도 우리도 그런 걸 공격하죠? 프레임 승리에서 프레임 전략과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도 같은 프레임을 갖고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윤석열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프레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그리고 프레임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애들은 민주당 애들은 훨씬 강해요. 민주당 애들이. 그들은 운동권 출신이고 풀뿌리 정치를 하는 애들이에요. 밑에서부터 올라온 애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프레임 구도를 짜야 되는데 그거를 윤 핵관들과 윤 캠프와 대깨운들이 못 짠다는 거죠. 무조건 문재인 공격, 이재명 공격.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큰 거로 덮어줘야 되고 이쪽이 문재인과 문재인의 상식과 도덕, 정의, 그죠? 법치 위반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우리 공격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경우로 윤석열이가 그거를 갖다가 뭐야 저거 정의가 어딨고 상식이 어딨고 공정이 어딨냐 국민들이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은 끝났다고 내가 한 달 전부터 그러잖아요. 이재명이가 돈 받아먹었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대장동 판이 이젠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굉장히 좋은 거를 윤석열이가 몇 달 동안 다 까먹었다고. 대장동 사건 또 그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이하고 불협화음 또 문재인이 현재 코로나 상태 이런 거 종부세 부동산 폭등 문재인의 반대로만 하면 된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고고 TV는 그리고 일반 합리적인 보수 개혁주의자들은 그래서 다음이 뭔가? 반문이면 되냐? 문재인만 공격하면 되냐?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힘들어. 내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거는 진짜 힘들어. 집중해야 되니까. 4.15 총선에 문재인 공격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6.11 전당대 이준석의 당선 과정에 문재인 공격, 독재 타도, 빨갱이 타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대뽀로 문재인 공격하고 문재인의 부정만 막 들춰내는 거 없었죠? 그게 합리적인 중도나 합리적인 개혁 보수나 2030을 끌어들인 목적이에요. 오세훈을 시키면은 문재인보다 잘하겠다. 박원순보다 잘하겠다. 이준석을 당대표를 시키면은 뭔가 희망이 보인다. 과거의 공작 정치나 공학 정치를 안 하겠다. 그죠? 차차기를 밀 수 있겠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 지금 11월 5일부터 지금 벌써 12월 17일, 18일 넘어가는데 한 달 반 동안 뭐를 했어요? 문재인 공격! 극우 유튜버와 쓰레기 우파 평론가와 늙은이들 동으로 문재인 공격!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어요. 4.15 총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 비슷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그냥 난리가 났죠. 전 세계 팬데믹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부동산 폭등시키고 조국 사태가 나오고 공정과 상식 정의가 뭐냐? 국민을 고통스럽게 원전을 갖다가 탈원전하고 북한하고 남북평화쇼를 하고 그죠? 그때는 우리가 공격거리가 더 많았어요. 4.15 총선 때 싹 말아먹었죠. 역사상 우리가 최고로 패했죠. 황교안이란 멍청이 때문에. 그죠? 그리고 쓰레기 보수 우파고 광화문 나가는 정광훈 세력, 광화문 세력 때문에 싹 말아먹었죠. 요번에도 똑같아져. 그죠?
요번에 황교안 대신에 윤석열이 대입된 거예요. 똑같아 지금. 부동산 문제인 것들이 있어. 코로나는 제2차 오미크론 위기가 와. 그죠? 자, 핵심을 말합니다. 사과를 해야 돼요.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는 두 말 않고 사과를 수십 번이나 하면서 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윤석열 골로 가요. 그리고 내놔야 돼요. 김건희 씨를. 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방송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거 방송하려고 오만 생각을 다 해요. 그래도 틀리지 않게 방송하자. 예측 한번 해보자. 힘을 한번 우리가 개혁 보수들이 갖고 한번 변화시켜보자. 문재인을 쳐보자. 윤석열이가 이거 사과를 당장 해야 되는데도 이수정 아침에 내가 오늘 아침에 12월 16일 오전에 나눠줘. 이수정이가 오늘 내일 중에 윤석열이가 사과할 것이다. 사과는 개뿔? 윤석열이가 김건희 씨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어제 연합뉴스 기자가 김건희 씨가 코마라 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당당하게 나올 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의향 있다. 그 의향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사과한다. 사과하겠다. 했어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누구도 기획을 안 했다는 거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천만의 말씀 기획했어요. 메타버스까지는 모르지만 오마이뉴스 또는 김건희가 이런 식으로 사과 의향이 있고 사과하겠다는 기획을 했고 윤캠프 쪽에서 충고를 하고 전략을 줬어. 근데 잘못 줬다는 거야. 윤캠프 애들. 쟤 그랬죠? 윤캠프 쟤 썩었어요. 대깨운들 썩었단 말이야. 그래서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다. 간접적이지만은 공식 자리에서 아니지만은 그걸 가지고 윤석열은 받았잖아요. 그거는 말이지. 사과의 죄송스러울 마음으로 우리 사과를 의향을 바쳤으니 항상 미안하고 부득의 소치 생각한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돼. 나와가지고. 수도 없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가 처음에 사과 안 하고 미징미징하다가 촛불이 나오고 광화문이 점령되자 삐직 4번 5번을 사과하다가 결국은 탄핵당하고 감옥에 살죠. 지금 국민들 무서워요, 여러분. 고고TV 계획보수지만은 똑같은 그 아웃라인이 그려지는데 저도 섬찟해요, 지금. 자, 윤석열의 오늘의 발언을 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사과 의향을 말한 거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니까 사과할 예정이란 거 아니다. 사과할 예정 아니야. 사과 안 하겠다. 그러다가 항상 나는 항상 국민한테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표시고 와이프도 마찬가지다. 응? 아니 근데 김건희 사과를 왜 자꾸 묻느냐. 어제는 화를 내고 그랬다잖아요. 그 검사 기질이야. 피의자들이 말달는 화내면서 윽박지르면서 국민한테 그러고 있어 이놈아가. 일개 검사가 대통령이 되려고 몇 개월 만에 덤벼드는데 국민들은 그 유심히 보지. 윤석열이가 김건희 사과요? 아니 사과에 뭐 공식과 비공식이 따로 있나? 한 번 했으면 그만이지 이 말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과야 솔직히. 그러나 그 정도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대중 앞에 나서 다시 한 번 사과하고 90도 일하고 준석이 같이 90도 절하고 그러면 되잖아. 또 울어도 되잖아. 억울해요. 1번은 맞고 1번은 틀린데 제가 잘못했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과도한 욕심으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쓰겠으면 되잖아. 그리고 윤석열이가 내용이 더 밝혀지면 제대로 사과하겠다. 어느 천년에 한두 건 해야지. 수십 건일 텐데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큰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개혁 보수들은 뭐가 큰 문제 아니냐. 조국하고 똑같이 잣대를 내야지. 좌파들은 그렇고 또 우파 쓰레기를 돌아다니면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조국하고 비교해봐라. 재명하고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지는 거야 우리가.
상대방이 그랬으므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김건희의 허위 경력에 대해서 이건 선거 기획이다. 프레임이다. 나한테 씌운다. 와이프한테 씌운다. 억울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민주당에 공세 빌미를 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억울하다는 말이야. 말 아니야. 그 다음에 나 자신이나 내 처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비판을 겸허히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사과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있을 때 국민에 대해 대왕에 이길 수 없는 거 아닌가. 과도하고 부당한 공세라고 하면 팩트 체크를 해도 국민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땐 다 수용하고 100%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검사의 논리죠. 아니 그러면은 정몽준이는 우리 아들이 말이지 18살 먹은 아들이 상대 진영에다가 그걸 욕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명박이는 아니 광우병건 난동에 그 가짜인데 왜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북한 선언해서 눈물 흘리면서 아침 이슬 불고 내려와서 몇 번이나 사과를 하고 김영삼이도 현철이가 국정농단은 아닌데 나중에 다 그게 김현철의 공격으로 거짓으로 밝혀지잖아요. 돈도 안 받아먹었어. 다 인상을 좀 강조했는데 왜 불면한 아들을 둔 내가 불면한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사과를 몇 번이나 하고 이 윤석열이 뭐 꼴통이라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고 늙은 노총각이 결혼을 했더라도 애지중지하는 예쁜 마누라라도 국민이 우선이죠. 국민들은 이걸 보고 있어요. 윤석열 네 와이프가 우선이냐 국민이 우선이냐. 그리고 김건희가 성격이 활달하고 거칠어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사과하겠다 그러면은 합시다. 응? 믿지. 건희야 오빠 믿지. 믿긴 뭘 믿어 임마. 믿어. 그러면은 하자. 견딜 수 있지 몇 달 동안. 그리고 뚫고 나가야지. 이걸 국힘 선대위 윤핵관과 윤캠프들이 선대위가 다 지금 실무자들은 윤핵관 쪽으로 잡혀 있다니까. 이재명과 김종인은 얼굴마담 뿐이 안 돼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쥐들이 못 뚫고 가면서 윤석열을 망치고 있으면서 윤석열은 그들의 말을 듣고 맞아 나 검사야 검찰총장이야 누구도 대들지 못했던 문재인한테 난 대들었어. 그건 검찰총장이랑 권력이 있기 때문에 대들었지. 우린 더 대들었어. 우린 주검으로 항명했어. 이재수 같은 애는 이재수 알죠? 박지만이 친구 주검으로 항명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